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 집회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다 인원 2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네, 주최 측은 집회 이름을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로 바꾸고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까지 지금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요. 오늘까지도 이제 마무리 집회를 일부 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정말 주최 측도 처음에 예상치 못한 인원이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사실 오늘 이제 행사가 있기 전에 구체적인 추산 숫자를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일지 정말 주최 측에서도 많은 조심성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주최 측 추산으로는 서울에서 170만 명, 지역에서는 62만 명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32만 명이 이번 6차 촛불 집회에 참가한 겁니다. 경찰 추산으로 살펴볼 때도 역대 최대입니다. 서울에서 32만 명, 지역에서 10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역시 경찰 추산으로도 역대 최대 인원이 모인 셈인데 지금까지 인원수 추이를 보면 정말 드라마처럼 인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1차 때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밖에 안 됐는데 2차 때 갑자기 20만 명으로 늘어났고 경찰 추산으로도 4만 명이었습니다. 3차 때는 이제 드디어 100만을 돌파했고요. 경찰 추산으로도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차 때 역시 100만 가까운 95만 명을 유지했고요. 경찰 추산은 계속 26만 명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지난주는 전국에서 190만 명이 모였고요. 경찰 추산으로는 33만 명이 기록돼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집회 특징을 살펴보자면 주최 측은 세월호 유족과 함께 청와대에 최대한 근접해서 행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이 박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미리 공개가 됐습니다. 오는 10일에는 대규모 범국민 투쟁이 진행되고요. 역시 오늘처럼 최대한 청와대에 가까이 접근해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압박하는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이어 오늘까지 6차 촛불 집회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창성동 별관과 휴대치안센터에서는 해산 명령을 내렸고요. 참가자들을 인도로 좀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허용한 시간은 10시 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시각이 이제 0시 이제 10분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30분 넘게 법적 허용 시간 넘어서 이제 집회 참가 1시간이 아니죠. 거의 1시간 정도 거의 넘어서 이제 참가자들이 지금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청운동 그렇죠. 주민센터.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여기는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제 시민들이 대부분 해산을 했고요. 극히 일부 시민들을 인도로 일단 인도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깃발을 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시위대가 대부분 해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5시 반까지 잡혀있던 이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도 철수를 하지 않고 집회를 상당 시간 이어갔었습니다. 앞서 1,50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6차 촛불 집회 이름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의 날로 바꿨습니다. 주최 측은 박 대통령이 세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퇴진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이 퇴진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커진 이 국민의 분노를 근접해서 청와대 부근에 가서 행진을 통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최 측은 막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가까이 근접해서 행진을 밤늦게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성남 민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이번 6차 촛불 집회 어떤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때 이 내자동 내거리에서는 심지어 횃불까지 등장하면서 이 촛불 집회가 횃불 집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와대 방면으로 100m까지 허용을 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인데 여기서 100m 더 청와대 앞으로 나아간 이 100m 부근에서 100m 지점까지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보다 근접한 이 청와대 앞 30여 미터 지점인 분수대와 영빈관 앞에 집회 행진도 원래 신청이 됐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이 100m 이내는 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현재 2만 명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지금 워낙 경찰 병력이 많이 있고 이제 집회 시위자는 아주 소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밀어내기로 거의 이제 대부분 100m 지점, 200m 지점에 이제 많이 이제 참가자들을 밀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물리적 충돌 없이 지금 평화적으로 집회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 집회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일몰 시각 이후에도 행진과 집회가 허용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5시 반까지로 원래 제한됐던 이 허용 시간이 네. 밤 10시 반까지 정말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방면 2차 행진과 집회는 이 창성동 별관, 세움 아트 스페이스까지의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청운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원래 오후 5시 반까지로 제한이 됐는데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에 집회가 또 밤 10시까지 허용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까지 이렇게 도로에 차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과 의경들과 이제 집회 참가자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이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 평화롭게 집회를 이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시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렇게 밤 늦게까지, 밤 10시 반까지 집회 시간을 허용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신뢰라는 문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공식 주최 측에서도 이제 공식 행사 다 끝났습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곳에 지금 택시가 지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청운동 주민센터고 택시가 이제 왔던 게 광화문 쪽입니다. 그래서 이 효자동 로타리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이제 재개가 됐고 일부 시민이 지금 쓰러졌나요? 이 구급차가 갑자기 오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네. 이 시위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한두 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시민이 이 구급차에 실려서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지금 이송을 위해서 것 지금 같습니다. 아마 이동 거치대 보호대를 지금 네. 갖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네. 간이 침대를 가지고 네.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무리 안에 시민들 일부가 있는 남아 곳으로 있는 들어간 것 것이죠. 같죠? 예, 네. 아마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하기는 없습니다만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경상을 호소하면서 이송된 사람이 한 10여 명 있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 지금까지 크게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230만 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부상자들은 발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회는 평화적으로 치러졌고 그리고 시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시위의 이제 마지막까지 있던 분이 아마 이 고통을 호소해서 지금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구급대원에 의해서 부축을 좀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 목 쪽에 좀 부대를 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남성분 같죠? 남성분인가요? 예. 예. 지금 들것에 실려서 실려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위는 끝났고요. 시위 이후의 상황이 잠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물리적으로 충돌이 약간 발생할 수 있다면은 네. 지금 이제 소수의 인원이 이제 청와대 앞 100m 지점에 계속 팻말을 들고 예. 깃발을 들고 이제 버티기에 나섰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경찰이 이제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이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살짝 저렇게 아마 이렇게 경상을 입는 분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큰 부상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위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건 아닙니다만 시위는 끝났고요. 이 부상자가 이송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요. 그 효자동 로타리, 그 계속 모여있던 효자동 로타리에서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저게 한 1km, 800m 정도, 700~800m 되거든요. 예. 지금 그 거리에는 이미 차가 다니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송을 끝으로 경찰의 시위에 대한 진압 작전이라고 하나요? 대치는 상황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그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녁 7시에 1분간 소등 행사가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박 대통령의 이 정권 생명 연장의 꿈이 이 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분간 소등을 해줄 것을 전국의 참가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네. 따라 이 저녁 7시에는 광화문 광장 일대가 암흑으로 변하는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또 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이 구속 염원을 모아서 저항의 1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는데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저녁 7시 정각을 기준으로 일반 가정집이나 상점에서는 1분 소등에 참여를 하고 운전자들은 1분 경적을 울리고 이 광장 밖거리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1분 박수를 요청했습니다. 네. 1분 소등 행사는 지난주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녁 8시에 이 저항의 의미를 담아서 1분 소등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는데 예. 오늘은 특별히 저녁 7시에 소등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감추고 있는 이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은 것이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주최 측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암흑의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서 마음은 하나지만 광장과 거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어둠을 걷어내는 저항의 1분 소등으로 전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짚고 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 촛불 민심이 여의도로도 옮겨 붙었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시위가 열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맞불 집회가 열려서 사실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먼저 오후 2시부터 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이 모여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어 국회의사당, 여의도공원, KBS, 전경련을 거쳐서 여의도역까지 행진이 벌어졌는데 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 퇴진의 날 행사와 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좀 동선이 길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시각에 애국시민단체연합 등 우파단체가 주최 측 추산으로는 5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1만 명,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KBS까지 또 맞불 집회를 하고 또 행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일부 좀 동선이 겹치면서 좀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어제 있었던 시위, 지금 이 시각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시위 상황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